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었고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요.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합의하에 딩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도 전부터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책임질 일도 너무 많으니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요. 또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해도 부부 둘이서만 자유롭게 살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교롭게 남편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며 특히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골이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집들을 보면 아이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크든 작든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더라면서 자기도 결혼을 한다면 아이 없이 딩크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 때부터 딩크로 살고 싶다는 가치관이 잘 맞았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제가 딩크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애초에 아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결혼 전에 물어봤습니다. 어머님께 얘기를 했느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분명 우리 엄마도 아시지. 나 별로 애 안 좋아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되게 쿨하시다. 보통은 손주를 원하실 텐데 했었죠.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결혼도 했고 찬찬히 아이 가질 준비를 해라. 요즘은 아이 갖고 싶다고 잘 생기는 것도 아니라더라. 그러니까 괜히 신혼 즐기니 뭐니 하지 말고 바로 가질 생각부터 해.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이 너무 어리둥절했죠. 분명 결혼 전 남편이 어머님께 결혼을 해도 아이는 가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바로 아이 가질 준비부터 하라고 하시니까요. 저는 당황스러워서 그 앞에서 남소리 안 하고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아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면 된다면서요. 그게 뭔 소리야. 결혼 전에 그랬잖아. 어머님한테도 미리 말이 났다고. 나는 말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근데 상관없어. 우리 둘이 사는 거지. 엄마랑 사는 거야? 나중에 말씀드릴게. 그게 그렇게 간단해? 그런 건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아휴, 내가 잘 말씀드리면 된다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하는데 저는 걱정이 있었죠.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님에게는 손주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알아서 얘기를 잘 한다고 하니 믿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어머님은 자꾸만 저한테 무슨 소식 없느냐 하시는 겁니다. 남편에게 말씀드리라고 하는데도 남편은 자꾸만 미루고요. 그 일로도 몇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나중에 저보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어머님은 손주를 바라시는 입장인데 거기 대고 저와 남편은 딩크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건 곤란한 얘기잖아요. 그런 말을 제가 어떻게 하나요? 저는 남편에게 빨리 말하라고 종용했고 결국 남편이 어머님께 말했는데요. 어머님이 그 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은미야, 내가 병진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네 애 없이 살기로 했었다며? 아, 예 어머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애 없이 살겠다고 해? 네가 그랬니? 네가 병진이한테 그렇게 살자고 한 거야?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결혼 전부터 병진 씨랑 충분히 상의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저도 아이 없이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병진 씨도 그렇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병진이가 그럴 리가 없지. 네가 아이 없이 살자고 하니까 병진이가 너 맞춰주려고 그랬나 본데. 아니 은미야. 왜 애 갖기가 싫다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애는 가져야지. 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곤란한 기분으로 네네 하고 들어드리는데 무려 통화를 40분이나 했었죠. 너무 곤란하고 불편하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에 어머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었으면 되는 문제고 만약 결혼 전에 어머님이 딩크로 사는 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으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때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다고 거짓말하고 사실은 어머님께 말을 안 한 바람에 저만 엄청 곤란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하여튼 그 일이 있고부터 어머님은 틈만 나면 저한테 아이 가지라고 아이 이쁘지 않느냐고 자꾸 그러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우리는 아이 안 가질 거니까 그만 좀 괴롭히라고 한 소리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만만한 게 며느리인지 저한테 자꾸 섭섭해하고 기분 상해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남편이 단도직입적으로 더 이상 아이 문제 거론하지 마시라고 한 덕에 그 후에는 어머님이 아이 얘기를 하진 않으시긴 했어요. 다만 저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지셨죠. 하여튼 남편과 저는 그 후에도 아이 없이 살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살았죠. 어머님은 한 번씩은 아쉬운 내색은 비추고 저한테 마음을 좀 바꿔보라고도 하셨지만 자주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저희 남편은 원래 외국식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었는데요. 한창 인기가 있을 땐 장사가 잘 됐는데 유행이 지나가고 나니 장사가 그닥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기세 낼 돈도 없다는 소리를 할 만큼 상황이 안 좋았죠.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생활비를 저 혼자만 낼 정도로 남편의 상황은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매출 부진으로 가게는 문을 닫았죠. 남편은 대출을 내서라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도 계속 장사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 이제 와서 회사를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저희 아빠가 남편 사업자금 모자란 돈을 좀 도와주었습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대출도 있는데 가게 대출까지 얹어지면 너무 어려워질 테니까 돈을 좀 도와주신다고 한 거죠. 저희 집이라고 여유가 많고 그런 건 아니고 딸 고생하실까봐 저희 아빠가 노후자금으로 준비해 두신 돈을 남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신 거였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돈 관계는 확실히 해야 되니까 무이자라서 이자는 없어도 원금은 매달 갚아야 된다고 했고 각서와 계약서도 다 썼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 돈까지 빌려서 남편은 다시 요식업 장사를 시작했는데 프랜차이즈 돈가스 가게였거든요. 자리가 좋아서인지 홍보를 열심히 해서인지 아니면 그 프랜차이즈 이름값이 좋았는지 다행히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알바생을 한 명 고용했어요. 남편과 주방 이모님은 주로 주방에 있고 그 알바생이 계산 및 서빙을 했었죠. 저도 가서 봤는데 싹싹하고 빠릿빠릿하게 일도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일 열심히 잘해주는 알바생 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죠. 저도 가끔은 남편네 가게 가서 일을 도울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알바생과 좀 친해지고 얘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알바생의 이름은 서영주였고 대학 졸업 후 들어가고 싶은 공기업이 있는데 취업 준비하면서 알바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보니 저희 가게에서 알바하는 거 말고도 집에서 부업식으로 또 일을 한다는 겁니다. 와, 영주씨 진짜 부지런하다. 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실은 소녀 가장이거든요. 소녀 가장이라고? 영주씨가?
네,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랑 남동생 하나랑 사는데요. 생활비도 내야 되고 나중에 동생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도 내줘야 하고 매달 돈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산다고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면서 또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정을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쓰여서 교통비도 따로 챙겨주고 디저트 종류를 사서 종종 손에 들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님하고 동생하고 같이 먹으라고요. 열심히 사는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더욱 마음이 갔던 거죠. 그렇게 또다시 몇 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가게를 마치고도 한참이나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잦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남편의 차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마트에서 장을 본 영수증인 겁니다. 저희 집은 보통 제가 장을 보고 또 거의 인터넷으로 시키기 때문에 따로 마트에 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쌀, 감자, 대파, 생수 등 누가 봐도 장을 본 영수증이 남편 차에서 발견된 겁니다. 보니까 카드도 남편 카드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어머님도 집 바로 근처에 마트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 장을 봐드린 것 같지도 않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들었습니다. 늦은 귀가에 의심스러운 영수증까지 두 집 살림을 하는 걸까 싶었죠. 그래서 한 번은 영주 씨한테 넌지시 물어본 적도 있어요. 영주 씨, 혹시 사장님 퇴근하면 어디 가는 곳 있어? 그런데 영주 씨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는 잘 모른다고 바로 집에 가시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영주 씨는 잘 모르나 보다 싶어서 그 이후론 더 묻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그 행동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영주 씨는 돌연 가게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수급이라도 좀 챙겨주라고 남편에게 그랬죠.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영주 씨가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기절초풍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맘때 누군가 연락을 자주 주고받아서 계속 의심의 레이더를 돌리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누구랑 저렇게 연락을 하나 싶어서 몰래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카톡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영주 씨인 거예요. 영주 씨는 이미 가게를 그만뒀는데 연락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때부터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카톡 대화창을 눌러보았고 저는 너무 놀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대화창을 열자마자 제가 본 것이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거든요. 영주 씨가 제 남편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거예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귀엽다고 건강하더냐 묻고 자기가 같이 못 가줘서 미안하다면서 다음엔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진짜 해머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딴짓을 하는 것 같다는 제 의심은 진짜였던 거고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알바생 서영주였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서영주한테 사장님 퇴근하고 어디 가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고요. 게다가 단순한 불륜도 아니고 무려 아이를 임신했다니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머리가 정말 백지장처럼 하얘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서영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전화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 폰이다 보니 서영주가 오빠, 이 시간엔 어쩐일? 하더라고요. 가게에선 깍듯하게 사장님이라고 했었는데 밖에서는 오빠라고 부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낯설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폰을 들고 있었죠. 여보세요? 오빠 뭐해요? 오빠...
하다가 서영주도 아차 싶었는지 조용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건 전화가 아니라는 걸 직감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주 씨, 난데. 어머, 사모님. 지금 이게 다 뭐야? 영주 씨 임신했어? 왜 내 남편한테 이 사진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당연히 다 알겠으면서도 직접 듣고 싶더라고요. 그게요. 우리 남편 애를 임신한 거야? 영주 씨 우리 남편이랑 그런 사이야? 아니, 그게요. 하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영주 씨,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아는 사이면서 어떻게... 사모님 죄송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사장님하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끊을게요. 하더니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다시 걸어도 받지 않고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사람이 멍해지고 이게 꿈인가 싶고요. 그러다가 잠시 후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걸 완전히 인식하자마자 분노로 온몸이 미친 듯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요. 배우자의 외도를 겪어본 사람은 그 충격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실 거예요. 추운 날에 맨몸으로 나간 것처럼 주체할 수 없게 몸이 떨려오고 이가 딱딱 물리거든요. 이게 분노의 감정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온몸이 미친 듯이 떨립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참담한 감정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자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자다가 봉변당한 남편은 이게 뭐야를 외치며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온몸을 떨고 울면서 남편에게 핸드폰 집어 던졌죠. 서영주가 네 애 임신했니? 그제야 남편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상한 듯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난리치는데 남편은 오히려 입 꾹 다물고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저도 쏟아내고 진이 다 빠져서 앉아있는데 남편 놈이 그러더군요. 처음에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고 좀 짠하기도 했어. 그래서 잘해주다가 그렇게 됐어. 네가 제정신이니? 걔는 또 제정신이고? 알지. 우리 둘 다 미친 거. 그냥 바람도 아니고 임신. 이게 무슨 개 같은 상황이야. 너 애 안 좋아한다며. 나랑 딩크하기로 약속해놓고 바람난 여자랑은 애를 가져? 나 애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아닌가 봐. 영주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되면서도 이상하게 기쁘고 행복하더라고. 사실은 나도 아빠가 되고 싶었나 봐. 라는데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되고 싶었으면 아내인 저랑 상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어디서 바람 피우다가 내연녀 임신시켜놓고 이제 와서 아빠가 되고 싶었다느니 어쩌느니 개소리를 늘어놓나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내가 그 애 아빠니까 책임져야겠지. 나랑은 이혼하고 걔랑 재혼해서 애 키우고 살겠다 그 말이야? 상황이 어쩔 수가 없잖아. 개소리 하지 마. 누가 등 떠밀었어? 네가 알바생하고 놀아나고 그런 집 버렸으면서 상황이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황당한 건 알겠지만 말 좀 가려서 해. 내가 가려서 하게 생겼어. 너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었니?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혈압이 머리를 뚫고 나갈 뻔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주제에 남편의 행동은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할 생각 없으니 그 애랑 끝내고 애는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후에도 제 말은 싹 무시하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서영주 상대로 상간소송 진행할 거다. 상간소송은 계속할 수 있다더라. 내가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안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서영주가 낳은 애는 절대 우리 호적에는 넣을 수 없을 거라고 했죠.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지독하다는데 진짜 지독한 인간이 누군데요.
게다가 더 기막힌 일은요.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어머님이 저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선 손주를 원했는데 그 내연녀가 이미 임신을 했다고 하니 잘됐다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싸우지 말고 좋게 좋게 끝내라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한테 불난집 부채질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라고 했습니다. 당신 아들 바람난 건데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저한테 전화해서 이혼을 하라느니 말하느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서 어머님하고도 약간 언쟁이 있었고 서로 고성이 오갔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 한다는 말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애 안 낳겠다고 이상한 고집 부리더니 결국 내 아들 바람난 거야. 내 아들 원망할 필요도 없다. 세상 어느 남자가 지 새끼 생기는 걸 싫어해? 네가 애 안 낳겠다고 그 지랄을 떠니까 결국 우리 병진이가 그렇게 한 거다. 따지고 보면 다 네 잘못이야 결국. 아들 편 들고 싶어서 피해자인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시면 좋으세요? 아들 편 실컷 드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늘어놓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겠어요? 가뜩이나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왜 어머니까지 저 미치게 만드세요? 아이 없이 살기로 한 거 조병진이 먼저 얘기했어요. 어머님 아들이 먼저 아이 없이 살기로 해놓고 바람피다가 애까지 덜컥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도 제 잘못이요. 제 입에서 험한 말 나오게 하지 마세요. 뭐야? 그래도 어른이라고 참는 거 이번뿐입니다. 저한테 욕 듣고 싶은 거 아니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화가 나서 다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바람피고 너한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네가 애 안 낳는다고 하니 남편이 바람핀 거 아니냐면서 제 탓을 하는데 와 정말 사람이 이렇게 징그러울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그 서영주까지 정말 이가 갈리고 사리가 느껴질 정도로 분노는 쌓여갔습니다. 너무 억울했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없이 상간소송만 진행했는데 서영주 측에서도 변호사 구해서 대응하더라고요. 시간 끌기도 엄청 하고요. 시간 실컷 끌어봐라. 어디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생각이었지만 말만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겪어야 될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슨 기분이었냐면 제 수명이 매 시간마다 팍팍 깎이는 듯 했습니다. 소송 걸어놨으니 그냥 무시하고 내 할 일 하자라는 건 힘든 일이더군요. 그 인간들 생각하면 속이 뒤집히는데 내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끼케야 소송 걸어서 그거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모릅니다. 아, 세상은 못됐고 남 상처 주는 인간들한테 더 유리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답변서 받고 기다리고 법원에서는 제 일 말고도 사건이 넘쳐나다 보니 진행도 엄청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8개월이라는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결국 판결이 나왔어요. 아이를 임신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보니 제 승소였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도 받았는데 참 상처뿐인 승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남편하고는 이혼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버텼거든요. 첫 상간소송에서 제가 받은 돈은 1,500이었고요. 이혼을 안 하고 소송을 걸면 그렇게 많이 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는 아예 서영준의 집으로 간 건지 아니면 어디서 따로 살림을 차린 건지 가출을 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서영준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어머님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번과 달리 저를 달래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음 이해한다느니 미안하다느니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사는 거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라느니 온갖 말로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는 계속 이렇게 살면서 위자료 받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도 악에 받쳐서 한 소리지 사실 소송 진행하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습니다.
그냥 이혼해주고 다 끝낼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12번도 더 했으니까요. 그래서 싫다고 거절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돈 받고 끝내도 되는 건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억울하고 악에 바쳤던 것 같아요. 내가 이혼 안 해주면 니들은 영원히 내연관계이다. 니들 사이에서 낳은 그 애도 결국 외방자식일 뿐이다 라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저는 다시 상간소송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일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어차피 계속 외도하는 사실은 확실하고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다. 나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제 목적이 위자료가 아니라 그것들 소송으로 힘들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리어 힘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니까 일부러라도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 취미로 미술도 배우고 심신 안정을 위해 요가까지 했어요. 제 딴에는 스트레스를 낮춰보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서영주는 상간소송 도중에 이미 애를 낳았고 남편하고 애 키우면서 그렇게 사는 듯 했어요. 그 취미들은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딴에는 건강하게 상처들을 이겨내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간 상태였고 눈에서 멀어졌다 보니 상처와 분노는 좀 옅어지더라고요. 저는 오냐 나가서 외방자식 키우면서 살아봐라. 나는 니들한테 위자료 보너스 받으면서 살 거다. 정신 승리하듯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보나마나 전화해서 이혼 좀 해주라느니 상간소송 좀 그만하라느니 그런 소리 하려고 전화를 한 거겠죠.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시모가 보낸 거였죠. 시모는 평소에 귀찮다고 문자 같은 걸 안 보내고 무조건 전화를 하는 성격인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다급하게 문자까지 보낸 거였습니다. 은미야, 나다.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전화 좀 해다오. 라고요. 기니 할 말이라는 게 뻔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은미야, 전화 좀 다오. 아니면 내 전화 좀 받아라. 부탁이다. 라고요.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왔는데 고민 끝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싶어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은미야, 너 어디니? 회사니? 그걸 왜 물어보세요? 용건이 뭔데 자꾸 문자 보내세요. 이혼 좀 해달라고, 상간소송 취하해달라고, 그거 얘기하려고 전화하신 거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이 이럴수록.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럼 왜 전화하셨는데요? 너 왜 서영주 걔한테만 소송 걸고 네 남편한테는 소송을 한 거니?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요? 자기 아들한테 왜 소송 안 거냐고 하시는 겁니다. 네? 병진이한테도 똑같이 소송 걸어라. 그리고 병진이가 너네 아버지한테 돈 빌렸지? 사업 자금으로. 그런데요? 너 왜 그것도 가만히 있니? 전부 소송 걸어버려. 돈 다 내놓으라 그래. 바람난 남편 뭐 예쁘다고 다 봐주니? 너네 변호사가 그런 얘기 안 해줘? 그러는 겁니다. 제 탓하면서 자기 아들 그만 붙잡고 이혼 좀 해주라고 난리칠 땐 언제고 난데없이 전화해서는 자기 아들한테 상간소송도 걸고 빌려준 돈도 당장 갚으라고 쪼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요?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저더러 조병진한테 소송을 걸라고 하세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 건데요?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시모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를 자극시켜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던가 하는 거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모는 진심으로 제가 자기 아들을 소송 걸었으면 하는 거였어요. 시모는 울부짖으면서 그러더군요. 너는 남편 놈이 바람피고 외간 여자랑 애까지 가졌다는데 그렇게 물러터지게 대응하면 안 돼.
아무리 내 아들이라지만 병진이 걔는 인간이 덜 됐다. 그리고 병진이만 덜 됐게 서영주 걔는 더 나쁜 년이야. 아주 쌍으로 못돼 처먹은 것들. 라고 하면서 벼랑간 자기 아들과 서영주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영주 걔가 우리 병진이에 가졌다고 하니까 나도 좋았지. 물론 둘이 떳떳한 관계 아닌 건 나도 잘 안다. 그치만 내가 얼마나 손주 바랬냐. 영주 걔가 떡하니 병진이 애를 임신했다는데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도 좋을 수밖에 없고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나도 내 아들 편일 수밖에 없잖니. 그래서요? 근데 병진이가 너랑 같이 사는 집에서도 나오고 영주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애도 있으니까 좀 어엿한 집 하나 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따로 돈이 없다 보니까 내 집 전월세로 바꾸고 그 돈으로 걔네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줬어. 그런데 그것뿐이니? 영주 걔가 지네 친정엄마 도와줘야 되니 지는 소녀 가장이니 어쩌니 해서 그런 돈도 같이 도와줬다. 그것뿐이면 말도 안 해. 네가 영주한테 소송 건 거 그거 위자료도 결국 내 돈에서 보태준 거다. 그런데 이것들이 돈 받을 땐 살랑거리더니 영주 걔가 애를 낳고 나서부터는 나한테 애를 안 보여주는 거야. 네? 왜요? 난들 아니? 처음에는 뭐 애가 몸이 약해서 병원에 좀 있어야 되고 면회도 어렵고 그렇다더라고. 나는 정말 그런 줄 알고 기다렸지. 근데 나중에 태어나고 집에 왔다는데도 와보라는 소리가 없는 거야. 병진이한테 물어보는데 애가 몸이 뭐 약하대. 그리고 바이러스도 도니까 웬만하면 상황 좀 좋아지면 보자고 하더라고. 내 손주 당장이라도 보고 싶어서 애 같다는데 상황이 그렇다는데 어째. 애가 몸이 많이 약한가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또 기다렸어.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오겠다는 소리도 없고 나더러 와보라는 소리도 없는 거다. 그리고 내가 병진이한테 영주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 아니 이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나면 며느리 되랜데 어떻게 번호를 안 알려주냐니까 할 말 있으면 지한테 하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괘씸한데 왜 안 알려주냐고. 영주가 알려주지 말라고 했느냐고. 돈 받을 땐 좋다고 다 받아놓고 애도 안 보여주고 연락처도 안 주냐고 그랬지. 하여튼 안 알려준다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 알아보고 전화를 하긴 했다. 나는 그때까지 영주 걔가 뭐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 애인 줄 알았어. 근데 세상에 통화 한 번 했더니 완전히 내 착각이더구만. 시모는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속으로 유부남이랑 바람피고 애까지 가지고 저한테는 그렇게 낯짝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던 척 했던 인간이 서영주인데 퍽이나 착하고 순진하겠어요? 싶어서 코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하여튼 시모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내가 전화했더니 자기 번호 어떻게 알았느니? 그래서 내가 병진이 엄마인데 너랑 전화도 못하느냐 했더니 불편하다고 그러네. 할 말 있으면 병진이 통해서 하란다. 내가 너 왜 애도 안 보여주냐니까 뭐라더라. 애가 몸도 약한데 어머님 만났다가 병 옮으면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야. 걔 미친 거 아니니? 내가 무슨 병균 덩어리야? 어따 대고 병이 옴내만에 그딴 소리를 해? 내가 화가 나서 욕지거리를 좀 했더니 그걸 고스란히 병진이한테 전화 바꿔버리더라. 병진이 그 자식은 영죽에 치마폭에 입사해서 편들고 엄마이 나한테 소리 지르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이 다 나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히네. 그리고 그것들이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따위로 할 거면 내가 준 돈 돌려달라고 했다. 나한테 돈은 다 받아 쳐갔으면서 애도 안 보여주고 이것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뭐라는 줄 아니? 엄마가 좋다고 줘놓고 자기들이 왜 줘야 되니? 그러고 전화 끊고 잠수를 탄 거다. 더 기가 막힌 건 나는 애도 안 보여주면서 영준의 엄마하고 동생 데리고 다 같이 여행도 갔더라고. 우리 병진이가 엄마한테 이럴 애가 아닌데 영주개가 도대체 어떻게 병진이를 구워 삶은 건지 병진이가 아주 변했다. 병진이 걔가 영주랑 바람나면서 애가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버렸어. 엄마는 돈통으로 하는 건지 나한테 돈 쏙 빼먹고 영주랑 영준의 가족만 챙겨. 이게 무슨 일이라니.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다시 돈 돌려받으라고 알아봤는데 안 된대. 내 자의로 증여한 돈은 못 돌려받는다더라.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속이 다 뒤집혀져. 그것들 사람 아니다. 그것들이 인간이니? 영주 걔도 미친년이고 그런 영주한테 놀아나는 병진이 걔는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아직 이혼도 안 했구만. 뻔뻔하게 그러고 다니는 게 말이 되니? 저는 또 속으로 애시당초 그러고 다녔는데 어머님이 당하고 나니 이제 와서 말이 안 되는 걸 아셨나요? 싶어서 또 비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하지만 뭐라고 하시나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죠.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너 걔네 왜 가만 놔두니? 너 그런 일 당해놓고 왜 걔네를 가만두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서라도 가만 안 둬야지. 상간소송 그거 영주계한테 또 하고 병진이한테도 해라. 둘한테 쌍으로 해. 그리고 병진이가 너네 아버지한테 빌린 거 그것도 독촉하고 돈 내놓으라 그래. 하면서 저한테 소송하라고 거품 물고 난리치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기막히고 우픈지 모릅니다. 시모가 자기 아들 소송해달라고 애원하다니 이 어이없는 상황이 믿겨지시나요? 저는 시모에게 어쨌든 나도 소송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리고 나는 나 알아서 할 테니 어머님은 어머님 알아서 방법 찾아보고 돈 다시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사든 뭐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저라고 시모한테 도움 주고 싶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니들끼리 개싸움 제대로 해봐라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시모는 저보고 변호사 사무실 소개해 달라고 했고 저는 저 다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주는 참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일어났죠. 게다가요. 제 조언을 들은 시모도 다시 그것들 상대로 제대로 법적 소송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분노한 시모가 아들네 가게 가서 서영주 머리채를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모도 폭발해서 그렇게 된 거죠. 시모가 자기 입으로 상간 연놈들이 부모도 배신한다고 가게 안에서 악을 질렀고 거기 있는 손님들도 그거 다 들었답니다. 그래서 동네에 소문 다 난 거죠. 사람들이 거기 불륜 돈가스집이라고 손가락질 한답니다. 시모가 자기 아들 바람필 사실을 동네방네 소문 다 낸 거죠. 서영주는 시모 상대로 폭행 고소하고 시모는 돈 내놓으라고 소송하고 서로 맞고서하고 아주 난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들끼리 아주 잘 지지고 볶고 망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일을 듣고 나서 그냥 이혼도 진행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것들 동네에서 소문 다 났고 상황 안 좋은데 저까지 괜히 한통속 되지 말고 그냥 끝내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그 더러운 것들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알아서 살라고 하고 저는 침 한 번 뱉고 거기서 그만 퇴장해 주라고 하시면서요. 어찌됐든 제가 거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저도 싸잡혀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부모님 생각이셨죠. 부모님 말씀을 듣고 저도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 맞다나 이 더러운 것들아 그래 좋다. 침 한 번 뱉고 내가 퇴장해주마 하면서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놈에게 우리 아빠에게 빌려간 돈도 바로 내놓으라고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바람핀 놈은 또 피고 또 핀다더라. 애도 있는데 정신 차리고 살라고 한마디 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어리 빠져 대답도 않더라고요. 아마 자기 엄마랑의 소송도 그렇고 동네 소문나서 장사도 안 되고 이래저래 지도 죽을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주 지저분한 끝을 냈습니다. 둘 다 마음 맞아서 딩크하기로 해놓고 남편놈이 바람나서 내연녀 임신시키면서 끝이 났고 그것들은 지네 엄마까지 배신한 인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좀 더 홀가분해졌고 그것들 지지고 볶는 얘기 전해 듣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남편놈은 이제 장사도 잘 안 되는데도 거의 서영준의 돈통이 되어서 서영준의 집 생활비며 서영주 동생 학비까지 다 대주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그 집 노예도 아니고요. 서영주는 자기 집 소녀 가장이라고 하더니 그 가장 노릇을 저희 남편에게 넘긴 거죠. 애 안 낳아서 내 아들이 바람난 거 아니냐며 자기 아들 바람난 것을 제 탓으로 돌리던 미친 시모. 그때는 자기 아들 편들면서 저 몰아세우더니 그런 아들에게 제대로 뒤통수 당한 기분이 어떤지 그 심정이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서영주도 보통의 정신머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모 표현으로 악마 같은 년이라고 하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유부남 뺏어서 임신하고 본처 이혼시키고 시어머니한테 돈 받고 인연 끊어버리고 조병진을 돈 벌어오는 ATM 만들고요. 물론 바보 등신같이 지네 엄마 배신하고 서영주한테 완전 잡혀 사는 조병진이 제일 한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남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팝콘 튀기며 그것들 서로 소송하고 난리부르스 치면서 서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는 거 여유롭게 지켜보렵니다. 저희 부모님 말대로 들어온 것들 니들끼리 그러고 살아라 하고 침 한번 뱉어버리고요. 악인들은 스스로 망한다는 말처럼 자기들끼리 잘 망하는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